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일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라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가 육식갑자 중에서 어떤 날에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일주를 아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그 다음에 직업은 어떤 직업을 할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는 일주를 통해서는 어떤 참고만 볼 수가 있지, 일주만 가지고 배우자 자리를 안다든지 이 사람의 전체 직업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주는 사주 팔자 8글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연주, 월주, 일주, 시주 4기둥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주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일주를 잘 판단하시면 대략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어떤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지 정도를 참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참고로 일주를 보는 것이지 일주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일주 가지고만 사주를 볼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 또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병자 일주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주는 병자이지만 태어난 계절이 다 다르겠죠, 그죠? 그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난 계절이 이렇게 정사월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굉장히 더울 때 태어난 병화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자수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겠죠. 이때에 이 자수가 정관이니까 이 사람은 이 불이 강한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바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배우자 자리도 이 정관으로 자기가 더운 것을, 이것을 너무 뜨거운 것을 식혀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자수가 이 남편 자리든 배우자 자리든 좋은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주의 병자 일주에서 여기 있는 정관은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병자 일주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경신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이 병화가 경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힘이 약하거든요. 힘이 약한데, 더더구나 이 불씨가 힘이 약한데, 밑에 있는 이 자수는 불을 끄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관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역할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을 사주를 분석할 때 병자 일주에 정관이라서 남편 자리가 반듯한 사람이 있다, 성격이 반듯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 하나만 가지고 사주를 판단할 수는 없고, 이 사주는 전체 사주 8글자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주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를, 보편적인 배우자 자리를 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주 전체를 분석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맨 처음으로 갑자 일주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갑자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갑자가 됐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갑목이라는 것은, 이것은 양의 덩어리죠, 양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이라는 글자는 맨 처음에 세상에 태어난 글자가 이게 갑이라는 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솟아 올라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양의 덩어리고,
맨 처음 세상 구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양의 덩어리, 이렇게 해서 갑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또 이제 자수라는 것은,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게 해수에서 이 음기가 가득 찼다가, 이 해수에서 음기가 가득 차서 이 해수라는 것은 음이 6개가 되어 있어서 온전히 음의 기운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해수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그 다음에 자가 되면서부터, 자, 여기서부터는 양기가 이제 하나 생기기 시작하죠. 그죠? 자, 양기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자수 또한 최초로 탄생을 하게 되는, 자, 이런 글자가 이것이 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양도 하늘도 맨 처음에 이것이 양의 기운이 드러난 그런 것이 갑이고, 또 지지도 맨 처음으로 양의 기운이 드러난 일양이 생긴 것이 이것이 자수기 때문에 하늘과 이 땅의 기운이 모두 다 순수한 그런 덩어리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갑자라는 것은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담백하고 그 다음에 악의가 없고 그 다음에 순수한 것이 이것이 갑자일주의 이것이 성향입니다. 자, 그런데 요 갑자일주가 이렇게 이제 순수하고 깨끗한, 그래서 마치 어린애가 세상을 처음 구경한 것처럼 아주 순수한, 자, 이러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갑에서 이 그 자수가 옆에서 이거를 건드려 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좌우충을 이렇게 때리게 되면, 지금 이것은 아주 순수하게 그냥 깨끗한 물질로 태어났지만 옆에서 이거를 충을 때리게 되니까 충을 때리게 되면 이게 움직이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자, 움직임이 있다. 자,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또 만약에 옆에서, 자, 이렇게 미토가 있어서 또 이거를 건드려 놓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갑자가 순수한 그런 덩어리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주변의 상황이 이렇게 충이 있고 또 극을 때리게 되면 이 자수가 제자리에 있고 싶어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는, 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환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운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변의 환경의 변화가 아닌 그럼 순수한 갑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자가 옆에서 충이나 극을 때릴 때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 갑자 자체는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담백한, 자, 이러한 물질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수 속에는 임수하고 개수인 오로지 굉장히 깨끗한 물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갑자 자체는 그야말로 순수한 물을 먹고 사는 나무, 자, 이렇게 해서 이 형태를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갑자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렇게 그 바깥으로 볼 때는 이 나무가 물을 먹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죠. 그죠? 근데 나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럽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갑자는 외면으로 보면은 나무가 우뚝 솟아있는 이런 모습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자,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자, 이것은 자수 위에 있는 이 나무죠. 이 자수라는 것은, 이것은 겨울에 차가운, 자, 그런 기운이 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나무가 위로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지만, 자, 속의 속성은 마치 겨울처럼 차가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갑자는 외면은 부드러워 보여도 내면은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갑자의 성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자, 이 갑이라는 것은 이것이 맨 처음에 세상 구경을 한 것이죠. 자, 자수라는 것도 맨 처음에 양기가 생긴 것이죠. 그죠? 자, 이 갑자는 둘 다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일주로 태어난 사람은 이게 우두머리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자는 남보다 이렇게 앞장서려고 하는, 그래서 명예욕과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를 하려고 하는,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갑자인데,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내가 맨 처음에 세상 구경을 했고 내가 맨 처음에 시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첫 번째라는, 자 그러한 자긍심도 대단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리더하고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는, 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명예욕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 그 다음에 겨울에 우뚝 바깥으로 올라오는, 자 이러한 봄의 기운이기 때문에 치솟아 올라오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그 다음에 허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갑자 일주의 성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는 이 겨울에 자수에 이게 간목이기 때문에 마치 겨울에 아주 추울 때 외롭게 서 있는 그런 이제 거목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왠지 겨울의 나무기 때문에 좀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자, 게다가 이 갑이라는 글자는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리더자, 그 다음에 남을 끌고 가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갑자 일주는 대체적으로 봉사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자면 자, 이 갑자가 그렇다면 이 자수 위에 앉아있는 갑자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라는 거를 보게 되면 이 갑자는 이게 이 물이 차가운 것이 오히려 이 갑목한테는 이것이 별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죠? 자, 이 갑목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갑목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병화라는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있어야 되고, 또 나무가 이렇게 불이 있어야지만 자기가 뭔가 따뜻한 걸 만들어 준다는 쓰임새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느낄 텐데, 자 밑에 있는 자수는 이것은 자꾸만 불을 끄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겨울에 춥게 태어났을 때는 이 나무가 어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자수는 이 갑목한테는 그다지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일주만 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주가 지금 겨울에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여름에 굉장히 뜨거울 때 태어났다면 물론 이 자수는 필요한 것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계절별로서 일주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주의 특징을 말을 할 때는 이 자수를 겨울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의 나무가 과연 이 물을 좋아하겠느냐를 생각하시면 이 물이 차가운 그런 물이기 때문에 이 갑목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수는 안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갑자에서 이 자수는 수분으로서 이게 임수하고 계수가 있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겨울에 태어나서 추운데 밑에서 자꾸만 물을 공급해주는 이런 형국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수분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의 사주 보는 요령은 만약에 자수가 좋은 역할을 한다면 이 자수가 이 사주에서는 인성이 되기 때문에 인성으로서 좋은 역할이 되겠지만, 여기선 자수가 나쁜 역할을 하는, 자 이런 경우는 인성으로서 이 갑목이 이것이 추위에 떨면서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인성인 부모 덕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성은 엄마이지만 전체 부모를 말할 때는 이것도 인성으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그때에 요 자수는 인성으로서 나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부모 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나무는 얼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모 덕을 받지 않고 자수성가를 해야지만이 좋은 그런 운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자 일주의 특징은 부모 도움이 없이 자수성가하는 것이 훨씬 더 운명에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갑자 일주의 특징에서 요거를 잘 보시게 되면 자 속에 임수하고 계수가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렇다는 얘기는 겉으로 볼 때는 자, 이것이 이제 정인이지만 이 안에는 이것이 그 편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에 이것이 계수가 정인이 되죠. 그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정인이니까 마치 내 엄마가 바로 내 밑에서 나이한테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속을 잘 들여다보면 이 엄마 속에는 이 속에 편인의 엄마와 정인의 엄마가 동시에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 얘기는 편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를 낳아주지 않은 엄마, 그러니까 이제 계모,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정인은 나의 생모, 그러니까 나의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럴 때 이 자수 속에 임수하고 계수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기는 부모 자리가 마치 내가 두 엄마를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갑자 일주는 이렇게 두 엄마를 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두 엄마니까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엄마를 다른 엄마를 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돼서 내가 엄마한테는 태어났지만 자랄 때는 다른 사람 손에, 예를 들면은 뭐 고모나 이모나 아니면 일가 친척 손에서 자라나는 경우도 이렇게 정인과 편인이 혼자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엄마가 둘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복 형제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 일주는 부모 자리에 이렇게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복 형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예전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는 갑자 일주에 이렇게 부모가 두 부모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이복 형제를 두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갑자 일주는 배우자 자리는 과연 어떻게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가 그 갑자 일주일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자수의 이 성향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그때에 자, 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수는 나한테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나한테는 이게 차가운 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이 갑에서 보면 이 자수는 이것은 연살이 되거든요. 연살이라는 것은 갑목 입장에서 보면 해묘미가 이것이 삼합이 되죠. 그죠? 자, 그때에 맨 처음에 오는 것은 지살이었고, 자, 그 다음에 연살이 되거든요. 이 연살은 우리가 일명 말하는 이것은 이제 도화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그 욕살도 되거든요. 목욕살. 그래서 이건 이제 목욕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 자리에 만약에 사주에서 이 자수가 나쁜 역할을 할 때는 이 배우자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이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있는 자수가 이 내 배우자가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것도 볼 수가 있지만, 자, 요 자수의 자리는 배우자가 들어올 수 있는 이 자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자수가 있을 때 여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자, 이거를 대입하는 방법은, 자, 이 자수에다가 여자인 경우는 관성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남자인 경우는 여기다가 재성을 대입하시면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 일주였을 때 그렇다면 배우자가 이것이 자수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는 건지, 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를 볼 때는 요 자수에다가
여자인 경우는 관성이 남편이죠. 그러니까 이 자수에다가 남자인 관성을 여기다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자인 경우는 재성이 부인이죠. 그죠? 자, 그때는 여기다가 재성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대입을 하시는가 하면 먼저 지금 이것이 여자인 경우를 우리가 가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자인 경우는 이 남편은 이 사주에서 간목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이 신금이 이 여자의 남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볼 때는 이때는 12장생으로서 이거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남자가 어떠한 성분인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수가 이것이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에 이 여자한테 해당하는 남편, 그러니까 간목으로 태어났을 때 요 신금이 이것이 정관으로 이 간목에 이것이 남편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이 남편인 신금이 이 자수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이 남편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금을 12운성에 대입을 하면 신금이 자를 만나게 되면 자, 이때는 이것이 장생에 해당되고 있거든요. 장생. 자, 신금이 자수를 만났을 때는 이것이 장생에 해당되니까 간목일간인 갑자일주의 남편은 장생을 만나는 그러한 남편이 장생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대단히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남편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신금이 12운성에서 무엇에 해당하는가를 보고 이 남편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데 이 장생은 갓 태어난 이제 막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장생의 특징은 굉장히 순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갑자일주의 남편은 굉장히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이 남편의 그러면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 남자의 능력은 12운성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간일 때는 이 신금이 자수를 만났을 때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신금이 자수를 만나게 되면 이때는 이 신금이 자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남편은 장생으로 순수한 사람이지만 이 신금이 힘을 쓰지 못하는 신금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여자 사주에 이렇게 인성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인성이라는 것은 관성의 힘을 설계하기 때문에 빼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일주는 배우자 자리가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자를 봤을 때는 관성을 일제히 대입을 시키고 그때 관성의 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고 남편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남편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그러면 남편은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가 이것을 볼 때도 지금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 있으면 남편이 학문하고 공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일을 하거나 금이 수를 만나면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활발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얌전한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사업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기보다는 학문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이렇게 조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남편, 배우자로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자인 경우는 관성을 대입을 해서 관성의 성질이나 또 관성의 어떤 힘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남편의 능력이나 성격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주는 전체 8글자를 봐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서 이거는 다만 배우자 자리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된다. 이렇게만 이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자인 경우는 이 관성을 가지고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남자인 경우는 이것은 또 마찬가지로, 여자와 마찬가지로, 자, 남자한테는 여자가 관성이 남편이고, 남자는 재성이 부인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갑자에, 자, 밑에 있는 이 자수에다가 재성을 대입을 해보면, 그렇다면 갑자일주에 어떤 부인을 만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갑목일간에서는 자, 기토가 이것이 이제 정제로 부인이 되는데, 자, 이 기토를 이 자수에 대입을 하면, 이 기토라는 것은 습기가 젖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이 자수라는 것은 겨울에 태어난 겨울의 기토이기 때문에, 이 기토는 물이 많으면 이것은 허물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일주의 배우자 자리는 이것이 굉장히 춥고 얼은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부인 또한 힘을 쓰지 못하는,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갑자일주에는 굉장히 얌전한 그런 부인을 만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토가 자수에 굉장히 차가운 그런 물을 만나기 때문에 이 토양은 물을 만나게 되면 이때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일주의 배우자 자리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주에서 다른 쪽에서 화가 있으면 절대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배우자 자리를 이렇게 대입했을 때 이 배우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기토가 정제로 배우자 자리인데 내 배우자 자리에 자수라는 이런 차가운 물이 있기 때문에 이때 기토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 기토는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형국이라 갑자일주의 남자나 갑자일주의 여자는 배우자 자리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자수는 정인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 자수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굉장히 차분하다. 또 그리고 배우자가 정인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배우자의 직업이 교육계통이라든지 자기의 어떠한 특기를 가지고 전문직을 가지고 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주를 볼 때 배우자 자리에 어떤 형태가 앉아있나를 보시고, 거기에다가 남자는 정제, 그 다음에 남자는 재성을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는 여기다 관성을 대입해서 이것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배우자의 능력을 보는데,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